네, 안녕하세요. 네, 9월 입문자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영남 변리사라고 합니다. 윌비스 변리사학원에서 산업재산권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리사 1차 시험에는 산업재산권법, 민법, 자연과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2차 시험에는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과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구성돼서 1차 시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중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이게 같이 특허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표법, 요게 이제 2차 시험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특허 실용신안이 이제 한 과목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상표가 두 번째 과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보호법은 2차 시험에서 선택 과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1차 시험 필수고요. 이것이 2차 필수, 이것이 2차 선택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특허 상표, 실용신안은 제가 이전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허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특허법, 상표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허법 하면 실용신안법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보통 요거 하나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 산업재산권법의 공부 방법이 됩니다. 공부 방법.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법, 상표법은 2차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부터 좀 탄탄하게 다져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얘네 둘이가 이제 특허법이라는 강의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특허법이라는 강의 안에서 실용신안법까지 같이 배우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을 거의 95% 동일합니다. 특허법을 모법으로 해서 실용신안법이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고, 상표의 경우에는 특허법을 거의 뭐 한 50% 정도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비교해보면 한 70%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특허법이 됩니다. 통상 우리 변리사 1차 시험에 산업재산권법이 이제 40문제가 나오는데, 통상 특허가 한 20문제, 그 상표가 10문제, 디자인이 10제, 10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문제가 상표법과 특허법이 교집합되는 부분에서도 나오고, 아니면 특허에 없는 상표법에만 있는 특유 제도에서도 나오게 되죠.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특허와 교집합에 해당하는 70% 범위에서 나오기도 하고, 디자인 보호 특유 법리가 나오기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1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 10문제 중에서도 한두 문제 정도는 특허법과 교집합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합쳐보면 2개에서 4개 정도는 특허법에서 배운 것과 똑같은 문제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형식적으로는 20개, 10개, 10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얘는 20개 플러스 알파로 더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려요. 특허법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공부 순서는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특허법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상표법 듣고, 그 다음에
디자인 보호법을 수강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특허법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디자인 보호법 두 번째로 듣고 상표법 세 번째로 들어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험 시절에 특허법 듣고 상표랑 디자인을 같이 들었어요. 그것도 돼요. 시간이 부족하면 그런 방법도 되고, 뭐 시간 부족한 거 아니라면 1번, 2번, 3번 또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럼 특허법을 잘 배우셔야 되는데, 특허법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법이기 때문에 법률이 포함이 됩니다. 법률이라는 건 특허법 제1조부터 끝까지, 그리고 특허법에 관련된 어떤 관련 법률들이 있어요. 그런 걸 말하기도 하고, 플러스 학설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국어라는 표현 수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뭐 법인 간에 또는 개인 간에, 법인 개인 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법대로 해라고 해갖고 이제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그 소송에서 나온 어떤 판례들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법은 아니지만, 학설도 아니지만, 판례도 아니지만 특허청 심사 기준이라든가 심판원에 있는 심판 편람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출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인이 되는 건 이 세 가지. 이게 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들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취사 선택해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전부 다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강의가 바로 특허법 기본 강의가 됩니다. 기본 강의. 제가 특허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법을 먼저 수강하실 때 특허법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고, 특허법은 민법과 좀 다릅니다. 민법은 뭐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고 이런 컨셉의 어떤 법률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체법 이렇게 얘기해요. 실체법. 민법에서 배우셨죠? 배우시게 됩니다. 실체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즉 실제 생활관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사실관계들을 다룬 법이고, 반면에 우리는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민센터 가서 뭐 주민등록증을 신고할 거야. 여러분들이 발급받고 싶어요. 재발급받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는 실체적인 권리가 있는 건데, 그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규격의 어떤 사진을 제출해야 되고, 또 어떤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서류들을 제출해야만 재발급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뭐 비용이 얼마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절차라고 해요. 절차라는 거고, 특허법에서 어떤 절차를 배우게 되냐? 특허에 관한 절차라는 걸 배우게 돼요. 우리는 특허는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특허청이라는 기관,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 민사법원 이런 쪽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실체법과 달리 절차법은 수험생분들께서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민법 대비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물론 이건 까다롭다라는 거지, 뭐 까다롭다 이퀄 어렵다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법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 기관의 어떤 정해진 절차들을 내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회독수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한 번 본 것보단 두 번 본 것보단 세 번 보면 더 유익하겠죠. 물론 민법도 한 번보다 두 번, 두 번보다 세 번이 더 좋겠고, 절차법은 그 특징이 더 두드러져요.
한 번 봤을 때는 뭐지 할 수 있는데 두 번 봤을 때, 세 번 봤을 때 이게 명확하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를 회독수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1회도, 2회도, 그리고 기본 강의를 통해서 3회독까지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1회독에서는 뭘 할 거냐면 특허법 전반에 대해서 개괄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특허청이라는 기관, 특허청에는 누가, 심사관, 뭐 심사장, 특허청장 이런 사람들의 구조, 그리고 특허심판원이면 특허심판원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법원이라면 어떤 구성과 인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만 주기도 하고 어떤 법인한테만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 좋은 것만 등록을 해준다는 겁니다. 또 좋은 걸 좋다라고 잘 표현된 서면을 제출해야 등록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관, 특허청, 심판원, 법원, 발명에 대한 어떤 특징들, 사람, 법인에 대한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개발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특허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용어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는 이회독에서 뭘 볼 거냐면 이 법률 중에서도 특히 특허법만 볼 거야. 법. 특허법 1조부터 끝까지 법만 쭉 한번 훑을 거예요. 이 법은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이 일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진 법이에요. 즉 절차라는 건 주민센터에서 일하기 편하게끔, 은행 절차라면 은행 직원들이 일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절차들이란 말입니다. 특허청 심판원에서도 그들이 일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 절차를 위주로 1조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3회독에서 뭘 할 거냐면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시험 문제들을 여기서 볼 거예요. 그래서 3회독 할 때는 법 본 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서 플러스 학설 등등등도 다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일단 전체 개괄 밑그림 잡고요. 그 밑그림 위에 특허법이 특허청 심판원이 일하기 편하게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보게 되고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학설, 판례 얘네들까지 다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3회독 컨셉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와 같은 특허법 컨셉은 상표법 기본 강의에서도 디자인법 기본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특허법과 상표법을 비교해보면 50%가 일치한다 그랬어요. 이 그림으로 그리면 특허라는 법률이 있고 법학이 있고 상표라는 법학이 있으면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표법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하되 여기 부분도 특히 건드려 드릴 거고 특히 요렇게 겹치는데 겹치는 부분이 100% 똑같지는 않아요. 일부 차이점이 있어. 여기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도 일부 표현들이 달라지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는 그런 강의가 상표법 기본 강의가 돼요. 상표법 기본 강의.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 기본 강의를 반드시 수강하신 다음에 상표법을 수강하셔야 돼요. 디자인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디자인이 되는 거고 교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아닌 부분, 여집합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당연히 더 중요하겠지만 여기도 충분히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허법과 비교해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법을 다 강의하고 있고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집합들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다르면 특허랑 디자인이랑 다르고 특허랑 상표랑 다르고 디자인이랑 상표가 다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게 선행돼야 돼. 이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특허, 상표, 디자인, 기호법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면 여러분들이 산업재산권법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전부 다 가지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는 산업재산권법 기본 강의 수강하신 후에 어떤 문제풀이를 해야 되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쪽지 시험, 두 번째로
기출문제. 세 번째로 모의고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쪽지 시험은 제가 말씀을 살짝 잘못 드렸는데 기본 강의 중에 풀어보십니다. 얘는 기본 강의 리뷰 테스트라고 보면 돼요. 리뷰 테스트. 그래서 기본 강의 진도만큼 매 시간마다 숙제로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풀어오시고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해설해 드리는 방향이고요.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를 풀게 돼요. 기출문제는 2002년 기출부터 2025년까지 기출을 진도별로 모아놨어요. 진도별. 그렇게 해서 풀게 될 거고, 모의고사는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 5회 진행이 되고 해당 40문제입니다. 총 200제가 되어요. 200제. 그래서 요거 해결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고득점은 제 기준으로 95점 정도를 말합니다. 이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플러스, 자, 이거는 꼭 하진 않으셔도 돼. 앞에 있는 건 꼭 해주시고요. 이건 꼭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2차 특허법 또는 2차 상표법을 선행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 1차 시험 95점 이상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싶다. 라고 하면 이것도 하면 좋아요. 이 데일리 테스트는 1차 특허법과 2차 특허법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1차 시험 합격하신 다음에 2차 시험 진입하실 때 조금이라도 진입장벽이 낮게 수월하게끔 그런 어떤 문제들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건 상표도 마찬가지로 있는 거고요. 자, 1차 시험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그래서 2002년부터 25년까지 기출문제 하면 대략 한 900에서 한 1000문제 정도 되는 거거든요. 매회 40문제씩 해갖고 1000문제 정도 된다 치면 이거 합치면 200문제거든. 이거 왜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기출문제는 최신 판례라든가 최신 개정법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기는 조금 부족해. 근데 모의고사는 8월부터 12월까지 있는 건 최신 판례, 최신 개정법을 대비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총 1200문제밖에 안 돼요. 1200문제만 확실하게 한 3회독 정도 하시면 문제없이 이 점수 갈 수 있고요. 근데 요거 오시기 전에 기본 강의 수강하시면서 이거 반드시 해주세요. 이거 수강하시면서 3번만 풀어보면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해가 잘 된 상태에서 기본 강의가 마무리되어야 복습이 수월합니다. 이건 복습을 여러분들이 이지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게 이제 실전 연습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입문자 설명회를 촬영하는 것이 9월입니다. 9월. 내년 변리사 1차 시험이 2월에 있어요. 그럼 9, 10, 11, 12, 1, 2 이렇게 6개월 딱 남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9월에 진입해서 1차 시험 합격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물론 이제 죄송스럽지만 그분들 다 전업으로 이제 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장 다니시거나 한다면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요. 나는 늦게 진입했으니까 어렵겠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9월에 진입해서 합격하시는 분들 매해 있어요. 매해. 만약에 본인이 자연과학이 탄탄하다라고 하면 더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커리큘럼으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주시는 게 중국 강의 수강해야 되냐, 또 뭐 최종 정리 수강해야 되냐 이런 거 문의해 주시는데 9월에 진입했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중국 강의 이런 거 들을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기본 강의만 듣고 나중에 제가 11월 또는 12월에 최종 정리를 하긴 하는데 필요하시면 수강하시면 돼요. 필요하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나중에 선고된 판례, 즉 제가 기본 강의를 이미 다 진행을 했어요. 나중에 선고된 판례가 있거나 나중에 선고된 법이 있다, 개정된 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전달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최종 정리에 전부 다 포함시켜서 진행을 할 건데 그 강의를 수강하셔도 되고요. 그 강의 없이 제가 자료를
수강생분들한테 다 드려요. 개정법이 있으면 개정된 자료, 그리고 최신 판례가 선고됐으면 최신 판례 선고된 자료를 12월에 몰아서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요때 진입했는데 나 중국 강의 듣겠다. 물론 제시라면 제외, 초신인데 중국 강의 듣겠다, 뭐 하겠다, 이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민법만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2달이고요. 특상디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2달이에요. 그럼 총 4달이야. 그럼 2달 남아요. 자연과학도 해야 되잖아. 그런 거 고려하면 중국 강의 들을 시간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최종 정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듣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개정된 법률 새로 있다면, 아직 없어요. 새로 있다면 또 최신 판례는 반드시 선고될 건데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모아서 드릴 거니까 요거 잘 따라오시고, 플러스 뭐다? 제가 12월 말에 전달드리는 그런 자료들까지도 꼭 보셔야겠습니다. 수강생분들께는 제가 윌비스에서 인적사항을 전달받아갖고 다 개별적으로 전달 드릴 거니까 이때 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9월 입문자 설명회에서는 산업재산권법 공부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